여기 사회는 지금 본래 서문 여기에 약간의 그 서문이 달려 있었어요. 이 사 제목 水调歌头라고 하는 제목 밑에 소식이 적어 놓은 글이 있어요. 중추절 날 혼자서 크게 취해가지고 이 시를 썼대요. 그러면서 동생 자유를 그리워하노라 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이 사작품은 소식이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아까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자유, 우리가 프리덤의 자유가 아니고 동생 소철의 우리 아까 소식을 소동파라고 한 것처럼 여기는 자유라고 불렀죠. 이름은 소철이고요. 그래서 그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래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라니까 좀 죄송하네요. 소식 선생, 예, 이 대시인이시니까 그 서문을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 작품이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읽은 작품들, 악부시, 시경시, 악부시, 그 다음에 사 읽으면서 사로 내려오면 지금 이렇게 다 약간 이렇게 이 꺽쇠에 들어있는 제목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 보살만, 뭐 망강남, 뭐 경루자, 뭐 이런 것들 하나 있었죠. 여기는 수조가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무엇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멜로디의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읽은 것도 보살만도 사람마다 여러 수가 있었고, 그죠? 이렇게 같은 하나의 멜로디에 여러 사람들이 다 티엔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의 명패, 우리 명패 또는 문패, 우리 이름을 이렇게 네임 카드를 붙이죠. 그런 것처럼 사의 제목이에요. 그 사 멜로디의 제목이에요. 곡조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식도 수조가두가 있을 수 있고 유형도 수조가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여러 작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조가두를 우리가 사패라고 부릅니다. 문패, 명패라고 할 때 그 패자를 써서 사패라고 불러요. 츠파이라고 합니다. 츠파이즈는 멜로디를 가리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사를 붙인 건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작품들보다 이거는 지금 좀 어때요? 샤웨이, 장, 좀 길죠? 그죠? 앞에서 읽었던 거, 뭐 이우주 작품 같은 것도 우민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또 지금 읽은 것보다 훨씬 짧죠, 그죠? 이렇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위에 거는 쌍편, 조각 편자를 써서 쌍편, 샤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수조가두 정도 오니까 이거 상당히 길어졌어요, 편폭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것들과 다른 형식, 좀 긴 사들을 짓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은 북송 때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더 빨리 돈황에, 우리가 읽었던 돈황 곡자사 있죠? 그 돈황에 발굴된 자료 중에서도 이런 장편의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들을 우리가 만사라고 하죠. 이제 우리 문학사를 읽으면 짧은 것, 샤오링, 소령이라고 하고, 긴 장편의 시, 100자 이상의 시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그런 만사에 속하는데요. 앞에서 읽었던 것보다 그리고 편폭이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구구절절 뭔가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죠? 네,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소식이 중추절에, 추석 때 그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제가 뭡니까? 민유에, 그죠? 명월, 밝은 달을 놓고 얘기해요. 저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八九万青天, 술잔 들고 저 하늘에 물어본다. 자, 그럼 이 상황 그림 딱 그려지죠?
밝은 달 둥실, 밑에서는 술판 해서 술잔 들고서 하늘 바라보고 지금 달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저 밝은 달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늘에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不知天上宫阙今夕是何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저 궁궐, 우리 달을 바라보면 달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있다고 그래요? 개수나무와 옥토끼, 그죠? 우리는 탁 달 하면서 음영을 넣어갖고 개수나무, 옥토끼 착 그려놓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 저 우주 개발하면서 찍은 달 사진하고는 같지 않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상을 벌써 뭐 천 년이 넘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달 안에 옥황상제가 계시다고 하죠. 우리는 옥토끼 정도인데 중국은 옥황상제로 가죠. 예, 옥황상제가 거기 살려면 당연히 궁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저 위에 있는 저 천상의 궁궐에는 오늘 밤은 어떤 때일까? 지금 소식은 북송 때 사람이죠. 신종, 희종 뭐 이렇게 우리가 그때 사람인데 이 달나라 궁궐에서는 어떤 때일까? 그때는 우리나라는 언제였어요? 송나라 때? 우리는 고려시대 때죠. 고려 문종서부터 먼저 고려시대 때죠. 자, 그럼 저 하늘나라 옥황상제 나라는 어떤 때일까? 연호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지 어떤 때일까 궁금해합니다. 내가 我欲乘风归去 바람을 타고 그리로 돌아가서 唯恐琼楼玉宇高处不胜寒. 내가 바람을 타고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저 바라보니까 여기서 소식이 归去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我欲乘风飞去뭐 이러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되죠. 날아간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归去라고 했어요. 자기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归란 말 쓰죠. 우리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다 그 돌아갈 귀자 쓰죠. 소식은 자신이 마치 신선쯤 된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바람을 타고 그리로 돌아가고 싶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단지 걱정은 뭐냐면 唯恐琼楼玉宇 거긴 다 우리 옥황상제라고 부르고 옥토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달에는 달이 하얗게 그렇게 마치 옥덩어리 같고 우리 뭐 은덩어리 같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옥덩어리 같은 달의 연상에서부터 거기는 전부 다 옥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것이죠. 옥황상제는 옥으로 만들어진 궁궐에 산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종로유유예요. 종 구슬로 된 누가 옥으로 된 집 이런 데 살고 있을 텐데 그런 궁궐은 高处不胜寒 너무 높아서 저렇게 높이 있으니 얼마나 추울까. 추위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가고 있는 거죠. 소식이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내가 너무 높고 추울 것 같아서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바람을 타고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늘한 바람도 불고 너무 기분이 좋고 술도 거나하게 취했고 그래서 치우 농칭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맑은 그림자를 희롱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농칭잉이란 말 이거 아무나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응? 맑은 그림자를 희롱한대요. 이거 지금 뭐예요? 소식이 자기가 춤추면서 달빛에 의해서 자기 그림자가 생기죠. 지금 혼자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야. 외롭게 혼자 술을 대하고 있는 거죠. 추석이면 우리 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团圆하지만 지금 임지에 있어요. 산동에 지금 부임해가지고 산동에서 있을 때인데 그 자기 임지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동생은 또 딴 곳에 부임해가지고 있고 하니까 각자 외롭게 추석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우농칭잉
혼자서이지만 자기 그림자와 함께 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림자와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何似在人间? 이게 어디 인간 세상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 세상 같지 않은 신선 세상 같다는 거죠. 자신이 혼자서이지만 이렇게 지금 즐기고 있는 소식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제일 앞에 상편의 제일 앞에 나온 것이明月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자신이 그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상을 펼치며 그 달빛 속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썼었죠. 근데 그 다음 하편에서는 그렇게 즐기긴 하지만 소동파가 지금 외롭거든요. 그죠? 하편으로 내려가니까 저 밝은 달은 주어입니다. 转诸葛 붉은 누각을 돌아서 低气户 비단 지게문 아래로 들어가서 照无眠 잠 못 이루는 사람을 비추는구나. 마치 지금 소식이 자신이 달이 된 것처럼, 그죠? 달이 그 붉은 누가 돌아서 지게문 아래로 비쳐들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죠. 꼭 달이 뭐 그렇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비추죠. 그러나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 지금 잠 못 이루는 사람을 비추고 있는 그런 달빛과 대화, 그리고 그 달빛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비추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저 달은 뿌잉요헌 뭐 한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何事长相别时圆 어째서 무사밀로 이거죠. 何事 하는 것은 늘 저렇게 이별하고 있을 때 둥글게 비출까? 이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얘기죠. 달은 아무나 다 비추고 있지. 그런데 대개 이별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저 달 바라보면서 저 달은 왜 이렇게 이별한 사람만 비추고 있을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何事长相别时圆 근데 우리 앞에서 봤듯이 둥근 달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시를 남긴 사람들은 그럴 때 외로워서 그 달을 보면서 떠나님을 생각한다든가 하면서 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감정으로 그 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을 보면 人有悲欢离合月有阴晴圆缺 사람은 비환이합이 있다. 슬프고 기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그런 기복 굴곡들이 있죠. 인생에는. 근데 달도 마찬가지. 인칭연취 이지럴줄 구름이 딱 덮여버릴 때도 있고 환하게 개일 때도 있고 둥글 때도 있고 이지러졌을 때도 있고 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이 인간 인생사나 또는 이 우주의 변화도 그렇게 같은 이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달이 우주가 자연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이치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긍하는 것이죠. 此事古难全 그래 이런 일은 옛날로부터 그렇게 늘 온전할 수만은 없는 것이지. 그저 但愿人长久 우리 오래도록 잘 건강하게 살아서 千里共婵娟 비록 천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 달 아름다운 달빛 함께 즐기세 하고 자기 동생 자유에게 이 시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추석 때 전부 다 그리운 사람에게 보내는 유명한 노래가 됐죠. 소식의 이 표현을 빌어서 자신이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시가 됐습니다. 많이 애송되었죠. 자, 소식의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시였죠. 자, 이와 함께 우리 조금 더 소식의 면모를 더 잘 보여주는 시가 또 한 수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번 볼까요? 사패는 뭐예요? 사패는 뭐예요? 이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염노교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옆에 이 직각꺽쇠로 되어 있는데 들어있는 것은 적벽회고.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위에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 없었지. 처음이에요. 그죠? 적벽회고는 사의 제목입니다. 사제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소식의 작품에서 앞에 水调歌头에는 词序 사의 서문이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사의 제목을 붙였어요. 그동안 사인들은 다 그런 제목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곡조에다가 가사만 붙여서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소식이란 시인은 그냥 사의 제목에 가사만 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다 서문을 달기도 하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시경시도 예전엔 제목 없었잖아요.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척구나 뭐 이걸 따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삼은 거죠.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그러다가 동한때에 와서 동한 말에 건한 문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조식 3부작, 조조, 조비, 조식 뭐 이런 조조 3부자가 나오고 하는 건한 칠자가 나오고 하는 그던 때쯤부터 사람들이 시에다가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제목이 없었죠. 그냥 읊었어. 그런데 이제는 백마왕표, 뭐 백마왕표에게 보내는 시,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였어요. 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시나 사나 제목을 붙이고 뭔가 자기가 설명을 붙이고 이러는 것들은 그 이전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시경시의 경우는 뭐 민요도 많았지만 민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궁정의 악사가 지은 뭐 송이나 아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제목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인들이 점차 이거는 내가 이것을 읊은 것이야 라고 자기가 어떤 주제나 그 상황이나에 따서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인들이 굉장히 자각적으로 시를 짓는 그런 문학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런 시인이 자각적으로 문학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시에서는 동한 후기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사에서는 북송식이 들어가서 비로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후주도 하나도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가사만 썼어요. 사패에다가. 그런데 이제 소동파에 이르면 소동파는 뭐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사를 지었는데 사를 지을 때도 마치 시 짓듯이 제목 붙이면서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죠. 그 이전의 전통에서는 그런 어떤 시작을 하듯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기 위해서 지은 것이었죠. 가사를 지은 것이었는데 비해서 이제는 시작처럼 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소식의 적벽회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죠. 나요에. 乱雪山空，惊涛拍岸，卷起千堆雪。江山如画，积雪多少好年。遥想风景当年，想小出了，想知樱花，云上万间，海啸间，想如贵妃艳艳，助我重游。 多水应叫我早上泡泡，
예. 큰강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물결과 함께 상도의 풍류 민물도 흘러가는가. 옛 성도에서 편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시대 지장이 활약했던 작별이라네. 어지러운 바위들 허공을 뚫고 물란 파도는 언덕을 치며 말아올라 천 무덤을 쌓네. 강산은 그림 같은데 한때 얼마나 많은 호걸들이 살았는가. 옛날 주유가 활약한 시대를 생각하니 소교와 갓 결혼하여 영혼의 자체 환하게 빛났으리라. 깃털 빛을 내고 윤건을 쓰고 장소 나눈 사이에 강한 적은 제가 되어 날고 연기되어 사라졌네. 고향생을 손대게 떠돌아다니며 저장한 이는 나를 보고 웃으며 일찍이도 흉머리가 나타나겠지. 인간 세상은 꿈과 같은 것. 현재는 술을 또한 강물에 비친 자를 빚는다네. 예. 뭘 푼 거예요? 소식이 뭐를 푼 거야?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삼국지의 적벽대전. 제목 딱 붙였잖아. 赤壁怀古. 적벽을 회고하며 이렇게 붙었잖아. 그죠? 소동파 우리 시작할 때 소동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소동파가 북송 초에 하여튼 엄청난 천재였죠. 천재.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과거 시험 보고 올라가갖고 막 대제학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그 시기에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 시기에 소동파와 동시대 정치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죠? 예, 왕한석. 그죠? 왕한석의 신법이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식은 왕한석 신법파가 아니고 국법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승승장구 올라가다 말고 그 왕한석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반대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다 쫓겨나죠? 그래서 황주라고 하는 곳에 5년 동안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귀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평적을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유배를 간 셈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또 왕한석이 좀 물러나게 됐거든요. 너무 과도한 개혁을 하니까 반대가 심해가지고 물러났을 땐 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조정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귀향을 합니다. 또 귀향을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귀향지가 해남도. 그 당시에 해남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었을까? 여러분 하이난 알죠? 중국의 그 아열대 그 섬. 거기까지 귀향을 갔는데 가다 말고 너무 멀어서 가다 말고 다시 불려 올라왔어요. 석방이 3년이 됐어요. 그래서 가다 말고 다시 돌아오는데 오다가 다시 변경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소동파의 작품들 중에는 정말 잘 나갈 때 쓴 작품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의 걸작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적벽부를 포함해서 그런 많은 걸작들이 이 황주의 귀향가 있을 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수조가지는 산동에 벼슬 하고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지금 적벽회고 이 염노교사는 황주의 귀향가 있는 시기에 쓴 작품입니다. 적벽부도 이때 나온 작품이고요. 그래서 적벽에 가서 회고의 시를 썼는데 적벽대전을 회고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좀 살펴보면요. 황주하고 실제 적벽대전이 있었던 적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 유배 간 사람이 함부로 거기 이탈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동파가 적벽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 황주에 있는 곳인데 그중에 그 경치가 굉장히 멋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적벽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실제 적벽대전이 있었던 그 적벽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재밌죠. 人道是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붙였어요. 여기가 적벽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도 이 작품이 황주에서 그 지은 작품이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귀양가 있으면서 옛날의 영웅 호걸들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신세가 한심하잖아. 이 소식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그 온 송나라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선비였잖아요. 학자였고. 그런데 뭐 일시에 딱 그 정치에 정치 투쟁에서 지금 갑자기 뭐 파편을 맞고 지금 시골로 유배를 보내진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내적으로 그렇게 여의치 못한 상황인 것인데 그것을 소식은 이 시기에 굉장히 여유롭게 자기 자신을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문학 작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뭐 승려들하고 교류도 많이 했고 승려, 도사 뭐 이런 그런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자,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회고한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大江东去浪淘尽千古风流人物 이것이 소식의 기백이겠죠. 네. 大江东去 큰 강이 동쪽으로 도도하게 흘러가서 그 파도 속에 천고의 풍류스런 인물들이 다 사라졌구나. 자, 장강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장강을 봤다면 따장동취 이렇게 읽을 수가 없죠. 예, 그는 따장이 아니거든요. 예, 정말 따장동취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소동파는 이 첫 구절에서 너무나 간단한 우리 앞에서 이후주가 장강을 읊은 것도 봤잖아요. 이장춘水샹동류 이런 것도 봤어요. 거기에는 근심과 한이 가득 차 있는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이었다면 소동파에게 있어서의 장강은 그 천고의 영웅 호걸들을 다 쌓아안고 흘러가는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린 그런 강인 거죠. 역사의 강입니다. 지금 소동파에게 읽히는 이 강은 그냥 개인의 어떤 한 인생의 강이 아니고요. 그런 스케일을 여러분이 좀 느끼면서 이 작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故雷西边人道是三国周郎赤壁. 옛 보루의 서쪽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국시대周랑 주유가 적벽대전을 했던 곳이래. 乱世穿空惊涛拍岸卷起千堆雪. 어지러운 바위들이 허공을 찌르고 놀란 파도가 언덕을 치고 거기에 그 파도 속에 천무덕의 눈이 막 말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파도가 크게 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구절만 봐도 乱世穿空惊涛拍岸卷起千堆雪. 그 적벽의 경관을 묘사하는 것이 스케일이 크죠. 아주 소식다운 그런 스케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산루화 강과 산과 이 경치가 마치 그림 같아. 이시多少豪杰. 왜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때 활약을 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이 아닌 것이죠. 그 영웅 호걸들의 기계, 그 전쟁의 장면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이 지금 장강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상편은 그랬어요. 浪淘尽千古风流人物라고 하는 것을 읊었던 상편에 비하면 하편으로 가면요 조금 약간 감상에 접어듭니다. 遥想公瑾当年小乔出嫁了雄姿英发. 아득히 공근, 주공근이죠. 주유죠. 주유의 그때 한창 때를 생각해 보니까 소교가 막 시집을 왔어. 우리 소교 대교 알죠? 교현의 두 딸, 당대인 미녀.
우리 앞에서도 뭐 항주의 무녀 얘기가 나오고 오궁의 가기가 나오고 하죠. 그 강남의 그 미녀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오나라 대원수 주유 아닙니까? 이때 주유가 몇 살이나 된 줄 알아요? 20세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옛날 영웅 호걸들은요 다 그때면 벌써 한 가닥씩 다 했습니다. 그 우리 앞에서 사랑 이야기를 보면 사랑도 16이면 다 했고요. 최대의 로맨스들은 다 16살, 막 14살 막 이렇고요. 영웅 호걸 나와도 20대예요. 그랬는데 자, 이 하편의 첫 구절을 보면 주공근, 주유의 모습이 흉츠잉파 그 아주 영웅스러운 자태에 연기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소동파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소동파의 다른 작품들을 다 포함해서 읽어낼 수 있는 최고의 소동파의 우상이 누구였냐? 주유였어요. 주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적벽부에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주유를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왜? 주유는 문무를 겸한 사람이었고요. 20대 초반에 이렇게 대원수로 물론 그 당시에 위촉오 가운데서 위가 더 조식이 더 뭐 세긴 했지만 조식의 조조가 더 세긴 했지만 오도 꽤 뭐랄까 근거가 있는 뼈대가 있는 그런 그쪽 그 지역 정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 우리 5월이 서로 다투면서 거기에 5월이라고 하는 이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계승한 것이 이 오나라잖아요. 손권. 그 오나라의 대원수로의 주유에 대해서 정말 소식은 아마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위산 관진 단샤오지엔 장로 회페이 옌미. 위산 관진 이거는 누구의 이거 마크예요? 누가 항상 기부채 들고 윤건 쓰고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갈량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게 제갈량의 이 심볼인데 딱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위산 관진이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 주유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은 또는 무장, 갑옷을 입지 않은 평복 차림의 선비들의 차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채를 들고 윤건을 쓰고 이건 우리가 중국어 음으로는 관진이죠. 관이죠. 그런데 우리 음으로는 윤이죠. 윤건이죠. 자, 기부채에다가 윤건 쓰고 단시아오제 너무나 여유로워요. 얘기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적은 어떻게 됐어? 저기 누구예요? 조조가 끌고 온 백만대군. 장로 그 배를 타고 지금 막 다 몰려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누가 무슨 계책을 냈죠? 응? 연안계. 그 배가 울렁거리고 육지에서 육전을 하던 사람 그 조조의 군사들이 장강 바다 같은 장강에 배를 타고 와 놓으니까 이게 헤매는 거죠. 울렁거리고. 그래서 다 연안계 묶어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해놓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화공을 했죠. 화공을 하는데 그 화공에는 또 누가 기여합니까? 우리의 모사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어서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화공이 성공을 하죠. 거기에는 우리 뭐 고육지책 나오는 황계하고 주유하고 버리는 이런 것도 연기도 나오고 뭐 그 안에 무수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죠. 삼국지 적벽대전 대목을 보면. 자, 그런데 그 적벽대전의 장면을 소동파는 어떻게 묘사했냐? 바로 이거예요. 장로 회페이 옌예. 어떻게 됐대요? 그 배를 타고 온 여기서 장이나 루나 다 배에 그 부분을 가지고 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수군들
조조의 수군들이 어떻게 됐어? 회이페이. 회이는 뭐야? 제가 돼서 날아가고 이엔미에 연기가 돼서 사라졌다. 요 네 글자로 그 적벽대전의 성공을, 승리를 탁 표현해버렸잖아요. 소동파 기가 막히죠. 그 삼국지를 쓴 사람은 물론 뭐 나관중이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사람이 합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손보고 고치고 보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온 버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누이 수십만 자를 써서 묘사하는 적벽대전을 소동파는 샹로 회이페이엔니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꾸구어 션요, 우리 꾸구어 또 나왔어요. 앞에 이후주의 사에서도 꾸구어 북한 회쇼 유명중 나왔었죠. 그죠? 그럴 때 꾸구어는 뭐라 해서 그냥 고향 땅, 옛 땅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꾸구어 션요 하는 것은 옛 땅을, 션요는 뭐죠? 션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 션요 많이 했어요. 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워요라고도 해요. 워요는 무슨 말일까? 워요. 누울 와자. 누워서 상상으로 다니는 거. 이런 것을 와유라고도 하는데요. 션요, 상상 속에서 그 유람을 하고 상상을 펼치는 거. 이것이 션요죠. 그 옛 땅을 내가 이렇게 옛날 적벽대전이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인노라니 도칭잉샤오 자오성화파. 여기서 도칭은 다정한 사람이 되겠죠. 다정한 사람 누구? 자신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내가 날 보고 웃겠구나. 뭐라고 하면서? 자오성화파, 당신은 벌써 흰머리가 다 났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아내가 소동파 보고 하는 말.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소동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뒤엉아 있고. 很不如意.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의 꿈, 온 나라의 도를 이루는 어떤 이런 꿈, 이런 것들. 중국의 선비는 사지어도라고 했어요. 도의 뜻을 둔다 그랬어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넓은 의미가 될 것인데, 길이란 뜻이잖아요. 인간이 가야 되는 바른 길, 나라가 가야 되는 바른 길,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이 도죠. 그래서 통치계층이 되면, 특히 과거 시험을 봐서 이 통치계층으로 이제 관리가 되면, 그런 정말 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왕도를 실현하는 이런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통치에 기여하는 것. 이게 그 옛 시절의 관리들, 이제 통치계층에 들어간 관리들의 꿈이었는데, 소동파 그런 꿈을 한참 펼치려고 하다가 지금 좌절돼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이미 주위하고 비교하면 한참 많지. 그리고 그 보니까 벌써 흰머리까지 희끗희끗 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내가 당신 너무 그런 꿈만 꾸고 있지 마시라고, 당신 현실 좀 보세요, 이 얘기죠. 그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식이 人生如梦. 만약 그렇지 않고 나도 지금 주유처럼 활약하고 싶고 내 뜻을 펼치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너무 강하면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귀양 와 있는 여의치 못한 이 시간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달관이 필요해요. 그 현실을 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식견이 필요한데, 소동파
적벽대전을 회고하다 보니 자신도 주위와 같이 또 그런 꿈에 막 빠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人生如梦. 인생 사는 것 꿈 같은데, 한낱 꿈 같은 것인데, 이준 환 뢰이 장유에, 한 잔 술을, 이 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스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성묘 가거나 산소 가면 여러분 먼저 고스레부터 하죠. 제사 지낼 때 고스레 먼저 하죠. 그런 것입니다. 한 잔 술을 이 강에 뜬 달에다가 부으면서 인생 꿈 같은 것인데, 이 지금 내가 주유와 같은 그런 꿈속에 빠져만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 그런 건 다 헛된 것이야. 그리고 내 인생 지금 이렇죠. 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자기를 다시 다독이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적벽회고시는 그야말로 적벽부와 이 표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벽부를 한번 보고 그 적벽부에 표현한 소동파의 기계와 그의 인생관 이런 것을 다시 이 적벽회고사와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적벽회고사는 그 적벽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감상적인,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감상으로 좀 돌아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시인이 시도 짓고 사도 짓고 문장도 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시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장르의 문학입니다.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시험에서 근채시, 율시를 짓는 걸 뽑았잖아요. 그죠? 율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또 고문, 산문으로 글을 썼죠. 무슨 책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의론문 같은 거를 썼거든요. 과거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은 둘 다 시험을 보는 장르이기도 하고 당연히 앞으로 관직에서 관리로서 있으면서도 필요한 것들이죠. 사교를 할 때도 다 시를 서로 주고받았고 산문으로 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지어서 올려야 됐고 임금에게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장르에 비해서 사라고 하는 장르는 상당히 개인적인 장르였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은 적벽회고의 주제이지만 적벽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부드러운 개인적인 그런 감상이 들어가 있다는 걸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자, 염노교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안 되죠. 예. 자, 소동파의 따장은 다릅니다. 자, 시작. 따장 동취 랑淘尽千古风流人物故垒西边忍道是三国周郎赤壁乱石创空惊涛拍岸卷起千堆雪江山如画一时多少豪杰遥想公瑾当年小乔出嫁了雄姿英发羽扇纶巾谈笑间樯橹灰飞烟灭故国神友多情应笑我早生华发人生如梦一尊还瑞江月 예. 소동파의 기계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유형 팔성감주로 가겠어요. 유형은 사실 소동파보다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데 방금 읽었던 소동파의 水调歌头 그리고 念奴娇 이 두 수가 모두 만사라고 불렀죠. 우리가 장편회사였죠. 사실 그 장편회사를 널리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유형이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유형회사가 노래 불려졌다라고 했던 그 주인공 유형입니다. 유형이라는 인물은요. 물론 당연히 송대 선비니까 과거시험 준비했겠죠. 근데 과거시험이 잘 안 됐어요. 낙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낙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높이 올라갔는데 그 과거시험이 3단계가 있죠. 그래서 앞에를 통과하고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금이 떨어뜨렸다라고 해요. 왜? 그 맨날 저작거리에서 기생들하고 술 먹고 하는 그 유형이야?
라고 물었대요. 젠짠디창 하는 맨날 술잔 기울이고 하는 그런 유형?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냐? 유형의 삶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송대 도시 변경에서의 그 시정에서 그 높은 뭐 그런 귀족이나 이런 관료의 생활보다는 그 서민들 사이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기생들과 함께 또 뭐 그 예인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가 노래 하나 써갖고 주면 그 노래가 유행이 되고 그러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술 마셔도 되고 이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나중에는 얕은 벼슬을 하긴 했습니다. 낮은 벼슬을 하긴 했지만 유영의 또 하나 전해지는 일화 중에 하나는 유영이 죽은 후에는 그 장사 지내주는 만한 돈도 없고 그래서 기녀들이 출연을 해서 유영을 장사 지내줬다고 할 정도로 유영의 삶은 앞에 봤던 소식이나 뭐 이런 뭐 이후주도 왕이었잖아요. 그죠? 온정균 만당시대 또 대표적인 문인이었잖아. 다 벼슬했던 그런 중앙에 딩딩따밍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유영은 그 당대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이미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송대의 도시 연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시 환경 속에서 유영은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를 보면요, 문학적인 소질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이 좀 행실이 그렇게 점잖은 사대부 반열에 들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뭐가 있으면 좀 그 전날 술 좀 안 마시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고 미리 밤새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취한 상태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송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때요? 주작이 중요했었죠. 그죠? 그런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이런 그 육아 사상을 모토로 하고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유형 같은 사람이 이미 사회는 변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지만 상층부에선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아직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유형의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볼까요? 예. 对潇潇暮雨洒江天，一番洗清秋。剑上风气紧，光和冷落，惨照当楼。是处红钗翠剪，冉冉雾怀休。唯有长江水，无语东流。不忍登高临远，望故乡渺渺，归期难收。叹年来中际，可是苦烟流。想家人，张荣有望，不及归。天际时归舟。张志我，已然干树，正嫩明愁。 네. 부슬부슬 저녁 비가 강 하늘에 내려 한바탕 맑은 가을을 씻어내는구나. 점차 서리바람 불어와 하나는 쓸쓸하기만 한데 흑양의 햇빛 두각에 비친다. 꽃은 지고 잎은 시들어 화사한 경치가 점점 사그라드네. 다만 말없는 강물만이 동으로 흐를 뿐. 차마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볼 수 없으니 고향 쪽을 바라보면 아득하기만 한데 돌아가고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구나. 한스럽게도 지난 몇 년의 정적을 살펴보면 무슨 일로 고달프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는가. 님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보며 내가 타고 오나 얼마나 착각했을까. 님은 내 처지를 아시나 나 또한 난간에 기대어 그들처럼 부심에 차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설을 좀.
일단 보이는 정서는 그리움을 상당히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적벽해고 같은 것은 그래 막 적벽대전을 뭐 화장하면서 했어요 막 이런데 여기는 뭘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그냥 가을의 상념이죠. 그죠? 헤어진 이유 자, 여기 주인공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소식은 그 황주에 귀환가 있는 상태였고 여기는 어디 있는 것 같아? 위영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변경에 있었다 그랬지? 응? 그죠? 변경에서 무슨 신세로 있는 거야 지금? 고향 떠나와서 변경해서 지금 그냥 계속 있는 거죠. 나그네 신세.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읽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끊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对潇潇暮雨洒江天，一番洗清秋。见霜风凄紧，关河冷落，惨照当楼。是处红衰翠减，冉冉物华休。唯有长江水，无语东流。不忍登高临远，望故乡渺渺，归思难收。叹年来终极，何事苦烟流？想家人，庄楼永往，物几回，天际始归舟。真知我依栏杆处，正嫩凝愁。 좀 특별한 것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읽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강산이가 읽을 때 하고 어떻게 좀 달라요? 띄어 읽는 것이 내가 제일 처음 읽을 때 对潇潇暮雨洒江天 그랬죠. 对 하고 내가 띄어서 읽었단 말이야. 그거 발견 안 됐어요? 응? 내가 제대로 못 읽었나? 예, 그거 띄어서 읽었거든요, 나. 对 대하고 있대요. 응? 潇潇暮雨洒江天. 潇潇 부슬부슬 저녁 비가 강물에 강과 하늘에 뿌리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의 경치죠. 광경이죠. 그런 광경을 내가 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对 안 쓰죠. 그냥 潇潇暮雨洒江天 하면 되잖아. 그거 시인이 당연히 자기 눈으로 보고 읊은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주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对潇潇暮雨洒江天 그 비가 뿌리고 있는 광경을 내가 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一番洗清秋 그 뒤에까지 다 연결돼야 돼. 潇潇暮雨洒江天一番洗清秋 한바탕 맑은 가을을 씻어내는 것을 내가 그 경치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뚜에 있는 사실은 우리 괄호에 넣으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뭐 恰스, 致是, 뭐 야오, 뭐 이런 거 괄호에 넣었었지. 응? 정자가 아니어도 되는 그렇게 괄호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리면 조금 달라지죠. 군법이 달라지면서 그 주체의 어떤 그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잘 드러나게 돼 있죠. 그다음에도 또 나와요. 见霜风凄紧，关河冷落，惨照当楼. 四言三句, 4원 3구가 이어지죠.
점차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서리바람이 세차지고 산하가 더욱 쓸쓸해지고 저녁볕이 사양빛이 누각에 비치고 있는 그 시기, 시간적으로 점차 바람이 세차지고 점차 쓸쓸해지고 그리고 석양이 져가는 그 시기로 가는, 자, 우리 앞에서는 전체 광경을 대한 것이고 지금은 또 그런 변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변화를 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있노라니 시추는 우리가 다오추예요. 도처라는 말입니다. 도처에 홍수이 최이지엔, 홍수이 최이지엔 하면 붉은 것은 쇠하고 녹색도 감해지고, 우리 보통은 뭐 홍수이 최이 페이 하든가 꽃이 지고 푸름이 더 페이라는 건 더 살쪄지는 거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붉은 것도 감해지고 초록도 감해지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도처가 란란 우화시오, 점점 란란 하는 것은 뭐가 천천히 변하는 모양이죠. 우화시오, 이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에서의 아름다움, 그 에센스가 화죠. 이 아름다운 경치들이 점차 사라지는구나. 시우 하는 건 끝나는 거죠. 다 이렇게 지금 쓸쓸해지고 퇴락하고 하는데 무엇만이 웨이요 장장수이, 단지 장강의 물만이 오위동료, 말없이 동쪽으로 흐르는구나. 자, 이런 것은 우리 이후주가 모든 것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옛 고향 생각하면서 꿈꾸다가도 결국은 그 장강에 흐르는 물처럼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그런 것이었죠. 여긴 저 장강의 물 말없이 동쪽으로 도도하게 흘러가는, 저렇게 시간은 흘러가게 마련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편에서 보면 이거 완전 쓸쓸한 가을이에요. 이 정말 유형에 의해서 묘사된 그 쓸쓸한 가을 모습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자, 이럴 때不忍登高临远望故乡渺渺归思难收. 차마 뭐 할 수가 없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 다 뭐예요? 멀리 바라보고 고향 생각하고 님 생각하고 하는 거죠. 우리 핑란, 난간에 기대는 거 마찬가지, 덩가오 마찬가지, 린유엔 마찬가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왕 고향 묘묘, 고향을 바라보니 아득하기만 해. 꼬이스 나운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거둘 길이 없어. 탄, 년라이 종지. 탄식하는 거죠. 무엇을? 년라이 종지, 근자의 나의 종적을 생각하니 탄식이 절로 납니다. 허시 구엔리오, 무슨 일로 이렇게 나는 이 도읍의 변경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녀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않고 이러고 있는 거지. 스스로 한탄합니다. 想家人壮楼永望物几回天际是归中. 아름다운 사람, 가인, 나의 여인이죠. 아름다운 사람이 壮楼永望, 그 누각에 올라가서, 자신의 누각에 올라가서 용왕하는 것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거야. 우지회, 몇 번이나 잘못 알았을까? 저 하늘 끝에 오는 돌아오는 배를. 이건 우리 앞에서 한번 읽었죠 이미? 천척이 넘는 배가 지나가는 거. 다 지혜부스, 다 내님이 타고 오는 배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 작품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여인 누각에 올라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내가 타고 돌아오는 배일 거라고 잘못 알았을까? 真知我, 이 真 하는 거는 지금의 우리 怎么하고 같아요. 怎 어찌할까? 내가 이 난간处, 이 난간에서 기대어서 正嫩凝愁, 나도 이렇게 수심에 잠겨 있는 것을. 나도 돌아가고 싶어. 근데 내가 이룬 것이 없거든.
과거 시험에 뭐 장원급제에서 이름을 날린 것도 아니야. 내가 시인으로서 큰 문명을 떨친 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그냥 시정해서 이러고 있는데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너무 그리워. 그 복잡한 심경, 이것을 진솔하게 묘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영 기녀들과 같이 막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의 시작들도 많아요. 많지만 이 작품은 특히 자신의 그 처지를 아파하면서 또한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 그런 상황에서 가을, 쓸쓸한 가을을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편에서는 경치를 주로 묘사를 했고 하편에서는 자신의 심경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심경을 묘사하되 그냥 앞에 상편에서 자신이 뚜렷하게 자신의 눈으로 본 그 가을 경치였잖아요. 두 번째 하편에서는 또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잘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샹지아런 다시 자신의 여인의 입장으로 또 돌아가서 또 묘사를 하죠. 자, 이 만사의 표현법에서 이렇게 뭔가 전개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내 감성만 쓴다던가 단순하게 경치만 묘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그런 정서를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편에서는 특히 자기의 꾀이스 어려운 것 쓰고 구옌리우 하고 있는 것 쓰고 그다음에 또 자런이 정로 용왕 하고 있는 거를 또 쓰고 그다음에 다시 그 자런의 생각 속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텐데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시점이 이렇게 계속 이동해 가면서 묘사해 나가는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이런 만사를 쓰는 기교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포서라고 하는데요. 펼치는 방법이 좀 더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운 다는 거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닝 초우니까 초우에 달았겠죠? 초우, 그 다음에 꽌조우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구옌리우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꽌시난쇼우에 들어갔죠. 또 위에 올라가면 우위동류, 우화시우, 찬자오당로우, 이판시칭치우. 자, 하나의 운으로 쭉 8개의 운각을 넣어서 상하편 바뀌지 않고 계속 나갔어요. 자, 우리 앞에서 측평 이렇게 같은 8행으로 돼 있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짧았는데도 측평 해서 막 바뀌어가는 그런 노래도 있었고 여기는 앞에 그런 작품들보다 훨씬 긴데도 전혀 운 안 바꾸고 같은 운으로 아주 계속 밀고 가면서 그 감정의 깊이를 쭉 익어가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과 다르지만 하나의 운으로 통일감이 있게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뚜이라든가 지엔이라든가 탄이라든가 이렇게 앞에서 한 글자가 이끄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영자라고 합니다. 링즈, 이끈다라고 하는 영자 있죠? 링즈. 그래서 대개 그 링즈를 쓸 때는 또 사성 글자를 주로 써요. 뚜이, 지엔, 그다음에 뭐 탄,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유영의 경우에 작품에서 보면 되게 그렇게 써서 하나를 툭 던져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끄집어내고 툭 던져놓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구법에서 조금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주방원과 이청조가 있는데 다 뭐 좋은 작품들이라 읽고는 싶은데 시간이 좀 안 되네요. 오늘까지 이거 보고 시험도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풀이나 또 그 작품의 분석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 전에 들어서 알겠지만 내 시험 문제는 언어 영역 같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 작품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했고 요 구절에서 특별히 구사하고 있는 뭐 수사법은 무엇인지 또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사를 우리가 그 작가의 입장에서 또는 분석자의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민간 가요라고 하는 맥락에서 시경에서부터 지금 악보시와 당송사를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몇 사람 읽은 것은 소동파라든가 뭐 이후주는 뭐 임금이었고 소동파는 또 대학자였고 이렇지만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 사라고 하는 민간 사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내려오는 이 사라는 형식을 취해서 그들이 창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가요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인사라고 부르죠. 앞에 도낭에서 나온 것을 도낭 곡자사들은 민간사죠. 완전히 정말 민간사죠. 그러나 이후의 대시인들이 쓴 작품까지도 우리가 같이 읽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대문인으로서 문인의 사지만 이미 송대의 대중사회에서 함께 공유되던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민간가요의 맥락에서 우리가 읽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읽고요.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럼. 한자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제 수업 시간에 좀 중요하게 많이 읽었고 내가 좀 외워야죠 뭐 이런 구절들 있죠. 그런 작품들은 조금 더 익숙하게 원문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예, 보니까 이번 학기는 시험들이 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때보다 좀 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시험도 다음 주에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이 늘어져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같이 시험 보고 수요일 날은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